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객들, 청중들, 그리고 내빈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인권 선언 기념으로 포럼을 하게 된 것 너무나 뜻깊은 일이고, 원래는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또 장소가 여의치 않았고, 또 한편으론 올해로 연기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쪽에서 보면 더 좋은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를 모시게 된 계기가 되어서 이 과정이 너무나 뜻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리를 지나면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지나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한 2018년 9월 4일, 5일 기자회견, 그 다음에 6일부터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4년째 500회 이상 1인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 그리고 동성애 진영, 이슬람 진영, 소위 인권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인권 선언을 계속 예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부터 30조까지 다 살펴봤더니 이 내용은 전혀 저들이 주장하는 젠더 이론과도 상관도 없고, 또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30조에 대한 명백한 위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인권의 독점자가 되고 우리들만이 인권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분노했고, 또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세계인권 선언을 들먹이는 동성애 진영이나 좌파들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계인권 선언 기념하는 날보다는 원래 12월 10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20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또 했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보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정말 노회찬 의원이 인권상을 받고 국민과 합의가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는 계속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또한 국민주권 행동으로 또 우리가 확장시켜서 우리 국민 전체의 인권, 세계 시민 전체의 인권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치고 기자회견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제 포럼이나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정말 올바른 세계인권 선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계 언론과 세계 시민에게도 알리고 국민에게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취지 하에서 이번 포럼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홍영태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와 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마침 이번에 훌륭한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발제문과 토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자도 갖고 가시고, 또 혹시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주권 행동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드리든가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발제자분들은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나중에 이제 토론이 있을 때는 1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발제분들은 한 3분 전, 17분쯤에 제가 시간을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제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내용이 많아서 이걸 다 하려면 뭐 1시간 발표해도 모자랄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간략하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시간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특별히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에 비추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법성의 관점에서 유병균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상임대표이시며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이신 유병균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그 발제문의 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다 발표가 안 된 부분은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거나 나중에 우리 국민주권행동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인권이 왜곡되고 있고 또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헌장 정신을 위배한 쪽으로 편향된 인권이 주장되고 있는 현실, 여기에 대한 지적, 그리고 다문화의 개념을 국가 간의 문제인데 국내로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유병균 대표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지적해 주셨어요. 다음에 발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신 유병균 대표님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특히 이제 명재진 교수님은 전문의 자연법 사상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발제하실 분 소개합니다.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인권, 거주이전, 표현의 자유, 법 앞에 평등, 아동인권, 종교의 자유를 또 악용하는 문제, 참 이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세계인권 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좌파 시민단체들, 여성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가짜 인권 파리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 인권 파리들 집합소, 또 유엔의 과거 우리 조선 총독부처럼 유엔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반국가 매국노들 집단이다. 그래서 해체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문 잘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발제문을 오늘 책자를 다 PDF 파일로 이제 공지할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주권행동에서 지금 공동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유병균 대표님, 그리고 신만수 박사님, 그리고 저와 오세라비 작가가 해서 차별금지법과 연관된 문제되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공동조서를 지금 작업 중인데 가능하면 빨리 원고를 마무리해서 이미 원고를 마무리하신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소개합니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공동대표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신 신만섭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참 우리 보수 쪽은 말로 보수지만 무늬만 보수고요. 자기 앞길 살기가 바빠요. 나라가 무너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좌파보다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권은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썩어 빠져갖고 이렇게 좌파한테 다 먹잇감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좌파들이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정리하면 68혁명은 프랑스 586 세대, 지금 586으로 말하는 거 80년대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죠. 그런 거를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 발제문에 보면은 유병균 대표님의 그 다문화 개념을 좀 이렇게 반박하면서 재정립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 생략했으니까 여러분들 발제문을 국내에 이렇게 여러 다인종이 들어와 있는 국가에서는
그냥 다문화를 또 쓰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약간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취합해 갖고 정리할 건지 우리가 한번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다음번 발제할 분을 소개합니다. 명재진 교수님의 발제문을 토론하실 분, 트루스포럼 대표이신 김은구 대표님께서 토론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은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또 원정적인 접근도 있는 것도 같다. 그리고 이 관습법의 문제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저들이 성적 지향을 또 악용하고 있는 문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또 제가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트위터나 SNS를 많이 하는데요. IS가 장악한 지역에서 동성애자들 옥상에서 많이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때 제가 동성애자들을 많이 반대하고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많이 공격했는데 그거를 보고 저들이 리트윗을 어떻게 했냐면 주요셉 목사는 정말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이슬람은 극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낸 저를 고마워하는 그런 반응을 봤어요. 자,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너무나 죄책감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문화 이런 걸 보면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이나 더글라스 머레이의 유럽의 죽음을 보면 유럽 문화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저들이 많이 그 속죄의식을 갖는 마음으로 외국인들을 무차별 자꾸 받아들여서 심각해졌다. 이 다문화의 원인이 그런 부분에 또 기인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쪽에서 보면 정일권 교수님이 르네 지라르 전문가로서 희생자 의식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에 대한 동성애 진영도 미국과 서유럽은 법적 처벌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성적 자기 만족 행위를 해요. 그런데 왜 서구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 진영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 논쟁에서는 제가 반드시 논쟁에선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박성재 변호사님의 토론에 대해서 또 논평하시고 또 이어서 의견을 주실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그리고 포힘 대표이신 이만석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발제와 토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갖는 시간은 이렇게 발제 토론을 했는데 또 상호 또 이렇게 발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 중에서 또 추가적인 발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참석하신 청중들께서 이렇게 발제와 토론문을 보고 이 부분은 좀 궁금하다든가 어떤 의견이 있다든가 하실 분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한 번 더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코멘트 하실 분 우리 명재진 교수님. 요야카르타 식을 이제 선언으로 이렇게 번역하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프린시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야카르타 선언으로 이렇게 쓰면은 왜 프린시플을 또 선언으로 번역했냐라고 또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학자적으로 학자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냥 정치학적으로는 뭐 선언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맞죠. 그것이 어떤 국제법적 원칙도 아니고 성별 정체성에 따르는
아주 절대적인 원리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번역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PC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올바름, 이거 정치적 사실은 편향성이죠. 정치적 편향성인데 정치적 올바름, 커렉트니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이게 정치적 편향성으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얘기들 곤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국제관습법 선언은 이제 국제관습법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은 유일하게 세계인권 선언은 총회에서 의결한 선언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그 헌법 수준의 권리장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견해이고요. 다른 선언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총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특히 요 야카르타 선언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서 제네바에서 오해가 있으신데 총회에서 의결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서 의결한 게 아니라 건물 앞에서 발표했어요. 자기들이 건물 앞에서 마치 총회에서 한 것처럼 활동한 쇼를 한 거죠. 쇼를 한 거예요. 쇼를. 예. OS는 유일하게 총회에서 의결한 선언이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좌파들이랑 싸우고 동성애 진영 또 이렇게 다문화 진영, 이슬람 진영이랑 싸울 때 보면 저들이 굉장히 피해자인 척하고요. 쇼를 잘해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오늘 대구 대연동 주민들이 오히려 법정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이게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판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서 우리나라 법조계가 너무나 흐려져 있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다 아래쪽에서 하급심에서 다 뭉개버리고 다 거기에 거슬리는 판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대한민국 사법계가 너무나 타락하고 편향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올바른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요. 앞으로 2회, 3회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정말 일반 언론에서 카메라 갖다 놓고 우리도 지금 기독교 언론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논쟁을 해도 우리가 지지 않아요. 원래 세계인권선언 전문 유엔 헌장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뒤늦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1995년도 세계 4차 여성대회 때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GM 정책,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가 들어왔고 또 그 이전에 비엔나 선언에서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발언하실 분, 네. 네,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발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발제에 흠이 없는 게 흠이다, 할 부분이 없는 게 흠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단지 이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용어에 조금 이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고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발제물 75쪽에 보면 순나라는 단어를 꾸란과 하디스를 합쳐놓은 의미라면서 번역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순나라는 것은 꾸란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디스하고 시라라고 하는 시라 라수랄라라고 하는 이 알라의 언행록, 무함마드의 언행록, 알라의 메신저의 삶, 뭐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전통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디스고, 순나라는 것은 꾸란이라는 것은 계시라고 해서 전통과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디스는 하는 것이고, 꾸란은 와히라 그래서 계시라고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탈리반이라는 말이 신학생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75쪽입니다. 신학생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신학생이라는 것은 졸업하면은 성직자가 되고 이슬람 학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탈리반들은 그냥 부모가 가난해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하는 먹고 자고 코란과 이슬람 율법만 가리키는 이런 학원 비슷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뜻이고 학생들이라는 뜻이지 신학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학생이라는 것은 졸업하면은 어떤 성직에 오르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네, 신만 박사님. 유병준 대표 그 발제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인권 선언이 소위 그 진보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 발제문을 보면은 자세하게 왜 이것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지금 저거 원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영어 원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지금 분석을 해놨어요. 하다못해 people이란 말까지 그것이 지금 진보 세력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저거 번역을 보면 전부 모든 사람들 뭐 사람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라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걸 국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문맥상으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다. 바로 저는 보수가 진짜 이 86 세력들의 이런 미사여구만 남발을 하는 이런 진지전을 갖다 깨부수려면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 지금 발제문에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정교한 그리고 이 논리적 정합성 이것에 바탕을 하는 그런 좀 논지가 앞으로 좀 많은 학자들 또는 많은 정치인들 여기 보수 진영의 그런 정치인들 학자들이 이런 쪽으로 뭐 좀 많이 연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오늘 들으신 분들 많이 또 가셨어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은 궁금하거나 질문을 추가로 하거나 알고 싶다든가 질문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고 만약 없으면 제가 다른 여기 쭉 하신 분들 오늘 발제 토론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마지막 정리 코멘트 한마디씩 듣는 거로 오늘 토론회를 포럼을 다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유병균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온 그 이유가 유엔 헌장 전문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있듯이 각 국가 민족 간에 이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민족들이 이제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국제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 선언문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권 단체들은 인권 하면서 인권이 마치 무슨 국가의 국경이고 주권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해체주의로 나가는 그게 인권이 아니고 세계인권 선언의 취지가 세계인권 선언에서 인권이 왜 나왔는지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가 분명히 거기 명시되어 있고 세계인권 선언 제29조 3항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 선언 제29조 3항에서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라는 게 바로 국가의 주권, 독립,
정체성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재진 교수님. 나치 국가사회주의를 끝내고 다시 자유를 외쳤던 세계인권 선언의 정신이 오늘날 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 전체주의로 인해서 자유의 목소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48년에 있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또 차별금지법을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재 변호사님. 네. 이 많은 인권을 논하는 분들이 이제 다양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은 또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다양성은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부분인데요. 진정한 인권을 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대되는 의견, 또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가 정말 특정한 단체, 특정 집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혐오다, 차별이라 하면서 아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해버리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정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인권의 잘못된 적용, 이런 부분들은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서도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짧게. 네, 다음에 김원구 박사님. 네. 예, 명 교수님께서 욕약 카르타 원칙 이걸 선언으로 번역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욕약 카르타 원칙 선언이라고 저희가 불러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학자는 저렇게 집요하고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세계사적인 이렇게 보루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을 막아내는 이렇게 보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박제시켜버리는 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이라는 걸 다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싸움은 죄로 왜곡된 사랑, 인권을 바로잡는 세계사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요. 네.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를 들으시면은 제가 이슬람에 대한 굉장한 무슬림들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슬람과 무슬림은 다른 개념이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정말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과 교리와 철학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무슬림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슬람이라는 사상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슬람이라는 시스템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거기서 빨리 건져내야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세계인권 선언을 토대로 이렇게 쭉 비춰보니까 사실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 행위에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의 19가지 또 여러 가지 평등법에 나온 것에 21가지
장애인안에 23가지 그 예시된 거 사실 거기서도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거기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동성애 반대운동 열심히 한 거 고맙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고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세계 인권 선언 선포된 기념일이죠. 그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규탄 그리고 가짜인권, 편향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접하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 정책을 규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크리스찬 투데이. 네.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싸움이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언론과 세계 모든 흐름이 각국이 이 6.8 혁명 이후로 전체 지형이 바뀌어버렸고 PC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구 여러 나라들 대부분 다 차별금지법 통과됐죠. 동성결혼도 통과됐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기독교의 힘, 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 국가만의,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온종주의가 오히려 좋은 지렛대로 작용해왔어요.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포머티브 액션으로 그들에 대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는 처벌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막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 목적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여론 조작 또는 세계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저희가 차별금지법 발의한 평등법 발의한 의원들 다 피켓으로 만들어서 뿌려놨는데 이걸 널리 알리시고 그들을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규탄해서 싸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끝까지 우리가 일심동체 대동단결하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또 한국교회도 또 한 목소리로 내기 시작하면 끝까지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서 절대로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안 된다. 저는 현장에서 수없는 욕을 먹고 싸워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밀리지 않고 밀릴 수 없다. 우리가 버티면 저쪽이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투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이러한 포럼을 열 테니까 그때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포럼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든 발제자, 토론자분들 감사하고 참여하신 분들, 언론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